예,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인터뷰 글로벌 명의 명클리닉 진행하는 이기수 기자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선천성 심장병 들어보셨죠? 근데 선천성 심장병이 전부 다 애기들 병인 줄 알았는데요. 근래 들어선 애기들한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한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궁금증 풀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인데 어른들한테 나타나는 선천성 심장병에 대해서 주로 말씀해 주신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요? 예, 그래서 소개 말씀드린 대로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심장에 기형이 있는 병인데 앞에 성인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성인 선천성 심장병 하니까 되게 들으시는 분들이 좀 생뚱맞은데 이제 어려서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이미 이제 어른이 된 사람 또는 어려서 심장병 진단은 받았는데 특별히 치료할 필요는 없어서 그대로 지내는 사람 또는 적당한 수술 시기가 있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그대로 이제 시한부로 사는 분 이렇게 세 그룹이 성인 선천성 심장병 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내에 한 90년대 우리가 1년에 5,000명씩 수술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이미 이제 40년 전이니까 지금 다 성인이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성인 선천성 심장병인데 그래서 사후 관리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한 90% 정도가 이 정기 검진을 안 받고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받은 아기가 네. 수술 후에 네. 그러니까 복잡 기형이라도 어떤 교정 수술을 받으면 그 안에 인공 판막이라든가 수명이 있어서 갈아 끼워져야 되는 거 있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쭉 받는 거는 6개월, 1년 단위로 쭉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말을 안 듣습니까, 환자들이? 아니 커가다 보면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나는 좀 큰 애 같은데 소아과를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중간한 시기에 요 이행기에 잘못돼가지고 그때 쭉 다녔던 애들은 성인까지 다니는데 그때 미적미적거리다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안 다니고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 이제 군대 신검이 있어서 남자애들은 다 군대 신검 한 번씩 걸러져요. 그래서 한번 그때 문제점 나타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자 환자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서 되게 임신 출산 때 엑스레이 찍었더니 심장이 크다. 그래 옛날에 수술 받았는데 그래서 다시 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문제는 그 숫자가 이제 해마다 점점 누적이 되니까 지금 국내 추산이 한 10만 명이 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 성인 선천성 심장병 환자가. 그렇다면 성인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 뒤늦게 발견을 했든 지각 발견했거나 빨리 발견했거나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이 다 최선이라면서요. 어느 경우든. 수술 또는 이제 시술인데, 근데 수술이 판막만 갈아서 되는 경우가 있고, 너무 늦으면 판막을 갈아도 제일 중요한 게 그 아래 심실의 기능이거든요.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인데, 다른 부품은 갈아 낄 수 있는 엔진이 고장 나면 이건 심장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으면은 심장 이식으로밖에는 치료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일찍 오면은 그걸 오래 유지를 해서 자기 여명을 다 할 수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면 급컵으로 떨어져 가지고 수명 단축이 1차적으로 그런데 자기가 선천성 심장병이 환자라는 것도 모르는 환자들이 많다면서요. 예, 대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심방 중격 결손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심장이 이심방 이심실인데 심방 사이에 벽이 심방 중격인데 거기 구멍 있는 경우. 대개 심장병이 어려서 발견되는 경우는 이제 청진할 때 잡음이 들려가지고 슉슉 잡음이 들린다거나 심부전 증상이 심하거나 청색증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발견되는데 심방중격결손은 그런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환자 중에 한 반은 어려서 발견이 되는데 반은 몰라요. 아무 증상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힘들다 정도밖에 몰라서. 아니 그것도 잘 몰라요. 없어요? 적응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게 신검 받을 때 엑스레이 찍으면 심장이 크다. 그래서 거꾸로 추적했더니 심장의 구멍이 크다. 그래서 오는 경우가 있고. 심방 중격 결손이라고 전문 이제 병명이 나오는데요. 선천성 심장병에 그 외에도 다른 질병들이 있죠. 몇 가지 수십 가지가 수십 가지. 대표적인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병 네. 종류를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심장이 이심방, 이심실이 있는데 네. 이제 날 때부터 심방 사이에 심방 중격에 구멍이 있는 게 심방 중격 결손, 심실, 우심실, 좌심실 사이에 심실 중격이 있는데 거기에 구멍이 있는 게 심실 중격 결손. 그다음에 대동맥, 폐동맥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연결이 동맥관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태아 시절엔 있어야지 심장이 제대로 크는데 태어나서 수시간 내지는 한 2, 3일 내에 다 막히는데 그게 남아있는 게 동맥관 개존. 그 다음 피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새거든요. 네. 헛도는 피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심장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신부전, 아주 클 때는 신부전 증상이 나타나고 아주 작을 때는 증상은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작아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또 이제 흔히 선천성 심장병하고 얘기할 때 일반인 할 때 팔로시 사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네. 증상으로 구별하는 건가요? 아니, 그거서부터는 약간 이제 복합신경, 팔로사징이라는 게 팔로라는 프랑스 의사가 네 가지, 심장 안에 네 가지가 겹쳐 있다. 아까 말씀드린 심실 중격 결손이 있고 또 폐동맥 나가는데 폐동맥 판막이 좁아져 있고 그걸 결과로 인해서 우심실이 비대가 와 있고 대동맥이 좌우 심실에 걸쳐 있고 이게 네 가지를 합쳐서 팔로사징. 그때 이제 부검 결과를 보고 이 네 가지 있는 거 팔로사징이라고 하자. 청색증 나타나는 심장병 중에서는 굉장히 흔하거든요. 우리나라에 특히 많습니다. 청색증을 나타내는 원인 질환으로서는 팔로사징이 네, 가장 흔한 원인이다. 제일 많죠. 아, 그렇군요. 어른이 돼서 네. 이제 심장이 원래 이제 갖고 있던 선천성 심장병인데 잘 모르다가 병원에 오면 어른은 소아과 올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선천성 심장병은 네, 다 맞습니다. 소아과 담당인데 그게 국내에서 지금 제일 예. 큰 문제예요. 기본적인 건 없으면- 아시지만 예. 아주 저희처럼 전문적으로 또 언제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고 탐이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아 심장 전문의가 그거에는 네. 전문이죠. 네. 근데 이제 성인 보시는 심장과에서는 뭐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 이런 태어나서 2차적으로 생긴 정상 심장이 망가진 네. 걸 주로 보시는 선생님. 네. 그래서 요새는 이 협진 성인하고 소아과하고 소아 전문의들이 같이 협진해서 한 환자를 놓고 그래야 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그 심장 성인 선천성 심장병 클리닉이라고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이제 그게 태도가 됐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그런 전문의가 생겼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과정에 소아청소년과 몇 년, 성인 내과 몇 년, 심장부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성인 선천성 심장병 전문의. 그게 미국에서 이미 보드가 생겼고 일본도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아마 조만간 해야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일단은 주체는 컨트롤 타워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심장 전문하는 분이 컨트롤 타워를 하고 의뢰를 해서 성인이랑 같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빌딩 내 같이 있으니까 잘 협진이 되고 어떤 때는 그 통합 진료실이 있어가지고요. 환자 있고 의사 둘 또는 셋이 앉아가지고 질문하면서 앞으로 방향도 결정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AS 클리닉이네요. 네네. 심장 AS 클리닉이네요. 또 하나 이제 그 일반 심장병이 있는 환자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들이 옛날에 전부 다 가슴을 열고 해서 심장 수술한다 그러면 네. 목욕탕에 가도 여기 수술 네, 자국이 맞습니다. 길게 예. 그 꼬맨 자리 봉합한 흔적이 네. 있고 그래서 부담 느끼고 그랬는데 요즘은 점점 개행 수술이 거의 없어진다면서요? 예. 아주 없지는 90년대 않겠지만. 때는 한 뭐 예. 3% 정도 97% 거의 다 수술로만 됐었는데 한 3% 정도는 이제 중재 시술이라고 그래서 째지 않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구멍을 막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접혀져요. 접혀져 가지고 이렇게 쭉 펴지는군요. 그래서 가는 거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바깥으로 나오면 자기 모양을 기억해요. 그래서 테스트 밀고 당기고 해봐서 괜찮으면 나사를 풀어서 이건 빼고 요건 남죠. 예. 여기 이제 새살이 싹 덮고 그럼 그래서- 끝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좁은 데를 넓히는 거는 이제 풍선도자라고 있어요. 이제 네. 끝이 이제 이렇게 말려 있는데 이게 혈관으로 쭉 들어가서 좁은 판막이 좁다 그러면 네. 판막 껴가지고 부풀거든요. 바람 부풀어지면서 좁은 데를 갖다 이렇게 넓히는 거예요. 풍선처럼 네. 넓어지는군요. 이제 압력이 세니까 판막에 좁은 데를 찢어가지고 보통- 과거에 수술을 해서 칼로 쬐던 걸 이걸로 째는 거거든요.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게 혈관을 넓혀놓고는- 넓혀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떼면은 이제 오그라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찢어져 놓고 이거는 다시 이제
오그라든 근데 상태에서 빼내는 혈관이라는 거죠. 게 넣었다가 이렇게 넓혔다가 또 빼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유, 정확하시네. 이제 그게 제일 그걸 문제거든요. 그걸 막으려면 뭐 그거 어떻게? 막은 것이 이제 스텐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 이제 풍선에다가 여기 금속을 씌우는 네, 이걸 네. 스텐트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금속 금속만. 예, 그물망. 그래서 예. 이제 풍선이 부풀고 풍선은 오그라들어도 그물망은 그대로 그대로 있어가지고 있으니까. 혈관을 딱 지지 다시 않으니까 좁아지지 않게끔. 좁아지지 않게. 이게 스텐트. 그러니까 좁은 혈관 치료할 때 이런 스텐트, 뭐 다른 거 판막이나 저거 할 때는 이런 풍선 도자 이런 걸로 이제 좁고 막힌 곳을 이제 뚫는. 이게 재시술할 때 네. 10년 뒤나 뭐 이제 커가지고 한 번 한 다음에 10년, 15년 뒤에 재시술할 때 위험 부담은 처음 할 때보다 더 위험 부담이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나요? 아, 그래서 아까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 이제 인조 판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두 번째 수술, 아까 10년, 15년마다 네. 하니까 세 번째, 네 번째 하다 보면 수술 사망률이 조금씩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만큼 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수술이 네. 어려워져요. 그럴 때 이제 이 망가진 판막 안으로 아까 이런 걸 집어넣어서 밀어내면서 거기다 새 판막을 넣고 망가지면 하나 정도는 더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냥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수술을 한번 떼어내고 그다음에 또 좁아지면 또 이런 거 넣고. 그러면 이제 재시술이라든가 그런 위험 부담이 뭐 안 할 수 없고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수명을 좀 늘릴 수 있기 위해서 환자 자신이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좀 자기가 자기 관리를 좀 잘하면 좀 더 오래 쓰거나 네네. 재수술 위험 부담을 좀 줄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게 들어가면은 이제 그 새살이 덮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세포가 해가지고 딱 덮는데 그게 아무 약도 안 쓰면 이게 막 두껍게 되고 그럼 빨리 석회화 되고 빨리 망가지는데 그래서 항응고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와파린이라고 좀 강력한 것도 쓰는데 아스피린이 네. 항응고 효과가 있어서 대개는 우리는 인공 판막 이쪽으로 해서 넣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아스피린을 쓰면은 그 수명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다. 외국서는 뭐 1년 아니라 평생 먹으라는 데도 있고 아직은 정립은 안 됐는데 그런 약물 외에 환자 자신이 조심해야 되거나 뭐 관리 먹는 거 조심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그거는 어떤 일반적으로 다 같죠. 뭐 다 체중 관리 잘하고 뭐 고지혈증 안 되게 조심하고 뭐 당뇨 이런 게 없으면 더 안 좋으니까 뭐 그런 거는 다 공통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성인들한테서 뭐 당뇨니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이 다 안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치료하면서 이런 시술도 하고 더군다나 자기가 심장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해요. 또 운동하면 옛날에 그런 네. 적이 있었거든요. 심장병 수술하는데 운동하면 심장 터지는 줄 알고 부모님들이 모르고 그냥 가만히 지금 곱게 운동하라 키워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적당한 하라고 운동. 그러죠. 예. 근데 지금 저희 초등학생들 조사를 해봐도 선천성 심장병 수술 받은 애들이 일반군보다 약간 비만도가 높아요. 그거 왜냐하면 부모들이 네. 뭐 하지만 이런 경향. 그래서 그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옛날 90년대 때 심장병 애들만 해가지고 운동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방송도 하고. 환자들만 모아가지고. 예, 그래서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네. 이제 인식이 많이 깨쳤죠. 그래서 사실 선천성 심장병 수술 받은 사람들 네. 성인 돼서도 운동 우리가 어느 정도 하라는 다 공고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자기 관리를 잘하면 작은 병 하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장수하지 않습니까? 당뇨 아주 골골 심하지 않으면 80이라고 옛날에. 더 오래 사는 것처럼 예. 심장병 있는 애들이 오히려 더 자기 관리를 잘해서 네, 아주 더 그럴 건강하게 아주 그럴 잘 수 사는 있겠군요. 애들이 많습니다. 한번 이 심장병 환자들은 금방 선천성 심장병도 성인이 돼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거의 평생 따라간다.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관리를 받아야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평생 관리하지 않으면 다른 안 될 데는 사실은 뭐 기형이 조금 있어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심장은 조금만 기형도 굉장히 큰 문제를 네. 일으킬 수 있기 네.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정기 검진이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예. 그 부원장님은 국내 환자뿐만 아니라 동남아라든가 어려운 그 한 해외 환자들도 많이 도왔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저희 병원 역사가 벌써 40년 돼 가는데 과거 80년대에는 우리가 이제 받는 입장이었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의료 기술도 그렇게 해서 외국에 나가서 수술을 많이 받았거든요. 선천성 심장병 아이들이.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주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외국에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미 선천성 심장병으로 받은 외국인 환자가 3,000명이 넘었거든요.
아주 오랜 그러니까 도와준 환자가 3,000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예, 와서 예. 수술 받은 환자가.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고기를 잡아서 갖다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좋듯이 저희가 그쪽 의료진을 초청을 해서 트레이닝 시켜서 가서 대표적인 예가 저희 베트남 베트남에서 이제 5명의 의사가 와서 각 이제 우리가 한 명씩만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팀을 짜서 오라고 그랬어요. 한꺼번에. 흉부외과, 뭐 예. 심장소아과, 뭐 마취과 한 팀이 되도록. 한 팀이 돼서 딱 팀이 돼서 와라 그래서. 그러면 한 병원 한 클리닉에서 와야 클리닉에 되겠어요. 와야죠. 근데 젊은 사람, 네. 나이 든 사람은 지금 한 30대 초 이런 사람들 5명 와서 1년간 트레이닝을 시켰거든요. 뭐 금방 쫓아와요. 그래서 그 팀이 돌아가서 거기 수술을 하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1년마다 방문하면서 보는데 진짜 놀라울 정도로 아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 최고 병원 아닙니까 이 병원? 여기서 트레이닝 받았으니까 네. 거기 가면 동남아 최고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주는 우리나라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 네. 하나 문제는 이제 요즘 의료의 큰 문제가 이제 의료 인력인데 좀 쉬운 걸 하려고 그러는 게 많지 이제 어려운 걸 심장 수술 사실 저도 심장 하면서 밤에 불려 나가고 뭐 30대 40대 와이프 컴플레인이 많았거든요. 외국에는 심장 의사, 흉부외과 의사들은 이혼율이 50%가 넘어요. 그런 것처럼 밤낮 맨날 불려다니니까. 환자랑만 살지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는 자기 희생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되는 특별히 심장 쪽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해서 지금 우리가 축적해 놓은 이 많은 기술과 노하우를 물려받고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내의 큰 문제입니다. 일단 환자 수도 적으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성인 쪽에서도 많고 매해 태어나는 수는 아무리 적다 그래도 뭐 2,400명씩 태어나니까 누군가는 봐야 되는데 네. 이걸 잘 진료해야 되는 이때까지 쌓아놓은 걸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퇴행하면 어떡할까 이런 게 하나의 걱정입니다. 국가적 과제가 네, 될 수 국가적 있겠어요. 과제. 곧 마지막으로 성인 선천성 심장병 네. 환자들한테 하셔도 좋고 아니면 성인 선천성 심장병을 잘 모르는 일반인한테 하셔도 좋고 네.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게 한번 진단을 받으면 평생을 관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자기가 그런 인식이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한 곳을 여기 다녔다 저기 다녔다 하는 것보다 한 곳에서 꾸준히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의사와 환자와 또는 보호자 이 세 협력, 라뽀 네, 신뢰관계 라뽀가 라뽀가 제일 중요해요. 예. 환자나 보호자는 의사를 믿고 요새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웬만한 질환들 딱 치면 쫙 증상서부터 치료 다 나오거든요. 공부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불신하고 뭐 이거 물어봤는데 아이고 모르는 것 같으면 또 불신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 잘 믿고 팀이 돼야 앞으로 평생을 갈 거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의사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지금 너무 설명이 적거든요. 저는 초진 환자에서 진단됐을 때 설명을 한 20분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 환자가 결국은 평생을 다닐 건데 나한테 처음에 이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데 의사들은 물론 그런 설명을 좀 자세히 해서 믿음을 가게 하고 그래야지 뭐 난 계약관계 이렇게 생각하면 좀 너무 차갑고 그래서 서로 믿고 그러니까 환자는 좀 많이 알긴 해야 돼요. 자기 병에 대해서. 요즘 뭐 보통 예. 유식한 게 아니에요. 젊은 부모님들이 오시면 애 데리고 오면은 뭐 다 찾아와가지고 질문도 아주 날카롭고 학회에서 나올 네. 법한 질문들이 탁탁 나오는 거 보면 공부들 많이 하시고 때로는 등에 식은땀도 나겠어요. 아니 그게 이제 자극도 되고 네. 신도 나고 그래서 하나 더 한다면 요새는 이제 인터넷 통한 이제 동아리 모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선천성 심장병 환우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한 회원 수가 지금 거의 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건. 거기서는 거기 이제 심장병 환우회 부모님들이 주성이 돼가지고 이제 모임 했고 환자 중에는 뭐 이미 30대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애들도 있고 거기 통해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거기서 초청을 해요 의사를 해서 강의도 듣고 또 같이 뭐 캠핑도 가고. 그러면서 이 관계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뭐 체험담, 투병 정보를 네네네. 공유하고 그런 거니까. 어려운 거에서 서로 나누면 나 내만 이런 줄 알았더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면
이 고통이 좀 분산이 되거든요. 서로 견인하고 네, 이렇게 네, 네. 부조하고 부축하면 예, 예.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네, 네. 어, 인터넷 사이니까 옛날엔 그런 거 만들려면 막 모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인터넷 통해서 서로 무슨 방 만들고 카페 만들어서 이렇게 예, 하는 예. 거니까. 그런 예. 활동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오늘은 성인 선천성 심장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리셨을까요? 저도 참 잘 몰랐었는데요. 선생님하고 얘기 나눈 동안에 많이 궁금증이 풀었습니다. 아, 무엇보다 자기 병을 자기 자신이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물어보는 것보다 스스로 파헤쳐서 그렇게 하고 주치의하고 잘 상의하시는 것이 병을 이기는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그러네요. 자기가 무엇을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좀 의심나는 거는 주치의하고 상의하는 그런 것을 습관화하고 몸에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성호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